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무장 경우는 이제 미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인천 사표를 내는 건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국정농단 판사의 대법원장을 저격하는 헌정사상 보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고, 위기에 몰린 적폐 판사는 숨겨왔던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역공을 시도했는데요. 임성근 판사의 최후의 몸부림인 거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생 난리를 치는 언론이나 자기 한 목숨 지키겠다며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폭로한 사법농단의 주역 임성근 판사나 개찐도찐인 거죠. 하지만 결국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제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고 안타깝게도 결국 80여 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에게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전날 대법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급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4일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다르게 답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2020년 5월께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약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거짓말을 한 건 분명 잘못한 행동입니다. 왜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탄핵되어야 한다고, 당신은 탄핵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사표가 아닌 탄핵으로 그 직을 잃어야 한다고. 임 판사는 당연히 탄핵됐어야 했던 인물이고 마침내 오늘 탄핵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는지는 저 역시 납득하기 힘든데요. 좋게 말하면 후배 법관을 잘 타이르고 구슬러 사표를 반려해 자신이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입지를 위해 후배 법관을 이용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아끼는지도 모르죠. 결과적으로 임판사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에 분노한 국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숫자가 아쉽습니다. 쪽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탄핵될 리가 없다. 너무 기쁜 소식이 알려져 축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레기들의 스토커 수준의 보도로 우리는 조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아버리고 말았는데요. 기레기들 덕분에 기쁜 소식을 빨리 알게 됐습니다. 한일병원은 4일 2001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병원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2001년도 전공의 1차 후기 모집을 실시했는데요. 모집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 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원자는 3명이었고 3명 모두 합격했다면서도 조 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께도 축하드립니다. 아무리 스토킹을 하고 조리돌림을 해도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없다면 합격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제발 실력으로, 능력으로 평가되길 바라봅니다.